대통령상은 텔레비전 특별부문 한국방송공사의 연중기획 노벨상에 도전한다가 차지했습니다. 상장 한국방송공사 위는 제13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노벨상에 도전한다를 출품하여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입상되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함. 1986년 9월 3일 대통령 전두환 대독. 광복 40주년과 또 신학문 도입 100주년이 되는 지난 85년부터 과학 다큐멘터리 노벨상에 도전한다를 연중 기획으로 15회에 걸쳐서 방송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벨상에 도전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과 또 연구 동향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풀이를 해드렸고요. 또 국내 과학계에도 적지 않은 자극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돼서 노벨상에 도전한다는 이번 제13회 한국방송대상 대통령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현장에서는 연중기획 노벨상에 도전한다 취재팀을 만나보는 순서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 가운데 하나인 노벨상을 향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향한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끊임없이 북돋아주기 위한 KBS의 연중기획 노벨상에 도전한다는 우선 그 분야를 과학 부문에 한정해서 지난해 8월 제1편 노벨상 앞당길 수 있다를 방송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방침 아래 작년 연초부터 이 프로그램의 기획에 착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각 대학 연구소 등과 협의를 거쳐 각계의 전문학자들로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을 누비며 취재한 자료를 갖고 지금까지 15편의 방송을 끝냈고 앞으로 방송될 10여 편도 이미 취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A 학교에서 B 학교로 옮길 때 가져가요. 그러니까 유능한 교수는 좋은 실험 기제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다 그래도 A 학교에서 B 학교 가도 가져도 못만 가는데 그거는 인정해 준다 이거. 당신이 이걸 가지고 계속 연구해서 좋은 걸 내놔라. 그래서 뭐 김선배가 기계를 한번 취해자. 큐리 연구소나 파스텔 연구소는 이 기초과학을 활용한 실제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첨단 학문에 대해서 주로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에이즈라든가 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연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과학, 응용과학이라든가 그 기술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지 좀 외국에 수출하기도 한다고요. 사실 이것이 다시 한번 뛰려면은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이 분야에 우리 그 프로그램도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만들면서 우리가 참 다 봉착하는 것은 이 그야말로 최악 선두에서 최그 앞선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수많은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의 경우는 이 제작상이 어려운데 저희는 이번에 미국에서 그 한국 출신 과학자 10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 하는 사람도 있고 실험 물리학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뭐 하나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에서 끝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잘 풀면 또 노벨상 수상까지. 이론 물리학자는 종이하고 연필만 가지고 이유가 없다고. 컴퓨터. 응? 컴퓨터. 주로 컴퓨터는 뭐 모니터 그건 뭐 백날 찍어봤자 어디든지 다 나오는 게 컴퓨터 모니터지.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학문 세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려주면 되지 사실은
어느 연구소가 뭐 30명, 어느 연구소가 80명씩 이렇게 노벨상을 배출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그 연구를 뒷받침했느냐, 어떻게 과학자들이 자기 연구를 이끌어가서 노벨상까지 올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매니지먼트, 그 관리라 그럴까, 이게 우리는 더 시급하지 않냐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작해오신 노벨상에 도전한다가 방송대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 기획했던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이 우리가 해방된 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신학문이 도입이 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0년과 100년 이 두 숫자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이게 선진국 진입을 하고 있는 정도로 이 상당히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학문적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나는 것이 문학이다, 경제학사이다, 평화사이다 하는 이런 그 기초과학 이외의 부문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볼 때 이 객관적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계, 기초과학계, 그 물리, 화학, 생리, 의학 부문은 그 해에 또는 몇 년 전에 나온 그 논문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논문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노벨상까지 접근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세계 학자들이 거의 다 동시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벨상에 도전한다는 기초과학 부문으로 한정을 하되 이 기초과학 부문에서 수상을 많이 한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학자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 가운데서 이들 연구소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국내에 소개를 한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업적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는 면도 있지만은 한국에 이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이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KBS는 작년 8월 권위 있는 국내 과학자들의 자문을 거쳐 취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2개 취재팀을 구성해서 세계적인 노벨상 산실과 함께 외국의 석학들과 어깨를 겨루는 한국의 두뇌들을 찾아 나서는 긴 노정에 올랐습니다. 연세대 이원영 교수가 참가한 생리의학 취재팀은 지난해 9월 20일 서울을 출발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결정 발표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거쳐서 미국 워싱턴의 미 국립보건원,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과 MIT, 뉴욕의 록펠러 대학과 코넬 의대, 그리고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59일간의 취재를 끝냈습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김재관 교수가 참여한 물리화학 취재팀은 프랑스의 파리 대학과 사클레 연구소, 이탈리아의 국제이론물리학연구소, 스위스의 유럽 핵공동연구소, 덴마크의 보호연구소, 그리고 독일의 게팅겐과 뮌헨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거쳐서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과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 대학, LA의 컬텍에 이르는 47일간의 취재를 했습니다. 이들 취재팀이 전 세계를 누빈 거리는 지구를 2바퀴나 도는 4만 6천여 마일로 국내 방송 사상 일찍이 없었던 대장정이었습니다. 역대 아카데미 회원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초상화 수백여 점이 휘황찬 샹들리어 아래 권위를 빛냅니다. 매년 10월 세계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취재를 하시면서 취재 기자로서 느낀 점도 많았겠지요? 네, 이번에 우리 팀들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의학 파트를 맡았고요. 저 과학부의 정의보 기자가 이제 물리 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를 거쳐서 미국의 동부와 카나다를 59일간 동안 취재를 했고, 그리고 정희보 기자는 이제 주로 유럽 쪽을 하고 미국 서부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취재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말이죠. 이 노벨상 그러면
그 참 영광이 높고 그 비하도 깊숙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웨덴 쪽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그 노벨에 대한 위엄과 권위가 자꾸 베일이 벗겨지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취재할 때마다 아주 그 저희 취재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한림원 내부하고 메달 공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매스컴 사상 저희들이 최초로 촬영할 수 있었던 좀 자랑스럽습니다만 그 국제적인 특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이제 제가 그 노벨 유언장 같은 사람들을 계속 대화로 시간을 끌고 저희 그 사회부의 진상호 기자가 AD로 가는데 그 우리식으로 살짝 미끄러져 들어가서 몰래 안을 훑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 역사적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부 지금까지 그 15편이 나갔는데, 이번에서 저희들이 그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은 세계 속에 나가 있는 우리의 한국 과학자들 가운데 의학계에서 한 분, 물리학계에서 한 분이 남들도 하기 어려운 노벨상 수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학문 세계도 이미 그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 정진을 해서 고국의 노벨상의 그 영광스러운 메달을 안겨줄 그날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3 스타트. 자, 음악.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KBS가 그동안 연중 기획으로 방송한 노벨상에 도전한다 시리즈 프로그램을 되돌아보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방송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 효과 등에 관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20년 됐다고 봅니까? 처음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어떡하려고 이랬어요. 그러나 이 프로도 역시 그러한 저항이 없었잖아요.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1년 남짓 사이에 얻는 것은 외국에 가 계시는 학장님들, 국내에 계시는 학장님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배들, 이런 것을 전부 다 한 덩어리로 해서 과학 문화의 고속도로로 다 연결지어 줬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기초과학이 어떤 것이냐, 이걸 생생하게 그 상아탑 속의 연구실의 활동을 그 국민 여러분 또는 그 학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대단히 귀중하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송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이렇게 큰 상을 받는다면은 방송사나 개인에게 있어서 더욱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더 발전하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라는 시청취자 여러분의 격려의 뜻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웅희 문화공부부 장관께서 최우수 작품상인 대통령상부터 차례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영예 대통령상은 텔레비전 특별부문 한국방송공사의 연중기획 노벨상에 도전한다가 차지했습니다. 상장 한국방송공사. 위는 제13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노벨상에 도전한다를 출품하여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입상되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함. 1986년 9월 3일 대통령 전두환 대독.
수상 감회가 깊으실 텐데요. 앞으로의 방송 계획을 좀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네, 이 노벨상에 도전한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타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지난 7월 달에 유럽과 미국 미주 지역에서 약 10편물의 그 녹화를 해왔습니다. 그 10편물은 불란서의 경우 파스텔의 연구소라든가 퀴리 연구소,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는 임페리얼 칼리지, 그리고 미난 공과대학이라든가 쭈리 공대 등등 소위 노벨상의 산실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대학과 연구소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 거의 우리나라 출신으로 물리학자들을 10명을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 10명 가운데 2사람은 지난번 제15편에서 소개가 됐고, 나머지 8분에 대한 방송은 2사람을 한 묶음으로 해서 4편 정도 더 해서 앞으로 10편이 내년 봄까지 방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년 봄에 이 10편이 모든 것이 방송이 끝이 나면 다시 국내외에서 취재를 해서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국이 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KBS는 왜 전 세계 유명한 대학과 연구소를 누비면서 노벨상 하면 어쩐지 우리에게는 유혼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름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그 영광된 이름 앞에 다가서게 됐고, 앞으로 계속될 노벨상에 도전한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걸음을 앞당길 수 있는 조그만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벨상에 도전한다 취재팀을 만나본 방송 현장,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